안녕하세요. 이재원 노무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34회 때 노동법을 브루트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답안 구성을 해야 표점제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 합격권 점수에 근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교시 1문 내용을 보시면요. 설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 제가 해당 문제가 여러분들 이게 출제될 만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 배점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20점이고요 요게 30점인데 물음 2가 30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논점 정리라던가 법리 구성을 하면 물음 1이 오히려 30점 배점이 나와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저희가 확인하고, 그리고 물음 2가 배점이 사실상 20점 배점밖에 안 됩니다. 억지로 막 제가 분량을 늘어 써가지고 분량을 30점 배점으로 맞추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게 20점 배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논리적인 질문사항은 모순이 있는데요. 근로자 가부 경우에는 주장이 A호텔은 근로자주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주장에 타당한지 논하시오. 자, 답안 구성하신 분들은 답은 아시죠? 근로자주의가 인정되지는 않죠. A호텔에 우선 제휴 의무가 인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별도로 법원에 이 A호텔의 의사에 가름하여 채용 의사를 이제 확정 짓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사람은 권리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적인 상태인 거예요. 근로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야. 자, 그런 상태에서 물음 2를 보시면요. 복직할 때까지 매월 500만 원은 비율로 산정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물음 2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손익상계 부분이죠. 그래서 손익상계 부분에서 근로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즉 A호텔에 대해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함으로써 다른 호텔, B호텔에서 얻은 수입 400만 원 전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46조를 원용해가지고 최소한 원래 A호텔에서 근무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우리가 휴업수당에, 그래서 평균임금 70%, 여기서는 이제 500만 원이니까 350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우리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원래 물음이의 메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장은요, 갑이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500만 원. 그죠? 갑이 주장하는 거는 야, 아무리 그래도 350은 다 보장을 해주고 우리가 공제를 하더라도 150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라. 이렇게 원래 판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500만 원 비율로 산정하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법리 부분에서요, 손익상계에 관련된 민법 538조 제2항 규정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요. 별도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가능할 것인가, 이 법리는 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해당 판례는 그게 메인이라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해당 문제도 출제 오류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간단하게 제가 이제 면피성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우선 제공의 의무는요, 판례가 20년도에 나왔거든요. 2020년. 그래서 분량도 좀 우리가 50점짜리 분량으로 치기에는 좀 시기가 좀 지났고, 그리고 이 우선 제공의 의무와 여러분들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직접 고용 의무는요, 법리가 거의 100%라고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99%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파견법이 한번 출제가 되었잖아. 그래서 해당 문제는요, 딱히 별도로 특이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은 제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지 않았지만 GS 연기부터 GS 3기까지 이제 이건 요예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한 거고요. 매번 제가 이렇게 판서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모의고사는 비록 보진 않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좀 됐을 것 같고요. 해당 문제에서 요걸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회사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면요,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즉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고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요, 우리가 언제 시효가 소멸했는지, 그래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기산점과 만료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산점을 본다라면 처음에 을을 다시 채용한 2023년 3월 1일 이때인지, 아니면 23년 8월 1일 2명을 신규로 입사한 날인지, 즉 우리가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요,
다시 무릎 위에서 중복이 됩니다. 자, 근로자 갑은요, 손배 청구를 하는데 언제부터 신청했어? 3월 1일부터 신청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3월 1일부터 우리가 근로제공 우선 제공 의무 위반인지, 자, 아니면 8월 1일부터 위반인지가 지금 무릎 1과 무릎 2에서 겹쳐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려가다 보면 실적으로 무릎 1에서 이거를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리 구성할 때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다는 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돼 가지고요. 원래 판례 2020년 판례에서는 소멸시효가 판시사항으로 없었습니다. 판시사항은 없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해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 제공 의무가 위반되지 않는다. 물론 전제는 있죠. 자,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라면 이제 그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제공 의무가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죠. 그래서 소멸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건 법을 위반했으니까요. 근데 판례가 파견법에서 24년도에 최신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작은데 24년 7월 1일 날 소멸시효와 관련된 내용이 최신 판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사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 판례 때문에 우선 제공 의무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요. 자, 목차를 보시면은 공부가 되신 분들,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의 법조문 쓰시면 되고요. 고용계약 체결의사 확인 의무, 자,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을 아실 거고, 해당 1교시 1문에 1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메인 포인트는 요겁니다. 소멸시효 기산 여부. 그래서 A회사, A호텔은 지금 근로자 우선 재고용과 관련된 재취업 의사를 우선 제고 의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해가지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효로 소멸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표점대로 돌렸을 때 아마도 가산점이 좀 많이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률 효과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법원에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 측의 고용의사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권리를 행사해서요, 이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우선 제공 의무 위반 시부터 이런 판결이 확정되기 시점, 이 사이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임금 상당의 손배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런 판례가 하나 판례입니다. 근데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요, 이 법리를 우리가 1문의 2가 아니라 1문의 1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법리가 세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배점이 사실상 20점 배점이 아니라 30점 배점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논점 정리는 우리가 항상 대전제는요, 당사 주장을 간단하게 치고 들어가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한 법리를 뽑는데, 자, 먼저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기와 관련된 사실관계 간단히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야, 우리 우선 제공 의무가 철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했다. 자,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라고 했었죠. A 호텔 측의 우선 제공 의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자, 이거를 확인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주장과 관련해서 우선 제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가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논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리를 보시면요, 의 부분에서는 당연히 관련된 법조문 근기법 25조 제1항을 써주시고요. 이런 우선 제고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우리가 입법 취지를 판례를 원용해서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판례 법리. 자,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인 거죠. 해당 판례의. 자, 고용계약 체결의사 확인 의무인데요, 요거 별거 없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우선 제고 의무가 있다라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그 정예고된 자에 대해서 야, 우리 회사 올래 말래? 그 의사를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법은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 예외가 뭐다? 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A호텔 측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우리가 면피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우선 제고 의무가 있고, 자, 이때 근로자에게
재고용과 관련된 체결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라면 이때는 우선 제공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법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메인이거든.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그 고득점으로 빠지는 내용인데, 자, 원래 판례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자 측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라면 해고일로부터 설령 3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우선 재고 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가 없다 해서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한 맥락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 24년 7월 달에 파견법과 관련돼 가지고요. 법리가 나오죠. 다만 정리해고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소멸시효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 법리가 사실상 정리해고 시 우선 재고 의무와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라면 우리가 민법 162조 제1항에 따른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되면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재고 의무를 위반한 그 신규 입사자 2명을 신규 채용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게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그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다들 아시죠? 고용의사에 가려면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우리가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를 못 받습니다. 권리를 주장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검토를 보시면요. 사안의 검토는 기본적으로 논점에서 제시했던 법리에 대한 법적 평가가 그 수로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주어, 그리고 목적어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 이 수로에 해당되는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근거를 사실관계를 원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우선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즉 면피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럼 보시면 재고용 계약을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 없다. 사정이 없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관계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갑이 원래 500만 원을 받는데 나중에 B호텔에 400만 원을 받고 들어갑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 깎였어요. 자, 여러분들 월급을 줄여가면서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회사에 복직이 가능하대. 근데 복직 안 해요? 당연히 복직하겠지.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러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재취업 의사를 우리가 그 A 호텔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거부한 거죠. 그 결과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쉽죠. 갑에 대한 우선 재고 의무를 위반했다. 왜 위반했어? 자, 지금 갑은요, 연락처를 변경할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에 대해서는요, 이런 채용 절차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일시당 조리사를 원래 정리해고에 됐던 근로자 을을 포함하여 나중에 뒤에 8월 1일 날 신규 근로자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메인이래죠. 소멸시효 부분.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 24년 10월경에 복귀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언제다? 자, 20년 8월 1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3년 8월 1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손배 청구 기산점과 중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23년 우리가 사실관계가 을을 채용한 것. 자, 을을 채용한 시점부터 가는 게 아니고 신규 인력 2명을 채용한 시점부터 우리가 소멸시효가 계산된다. 그래서 그 갑의 재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은요, 10년은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 언제? 23년 7월 31일 날 소멸되고 지금 재취업 의사를 우리가 그 제시한 날은 이 기간 이전이기 때문에 A호텔은 재고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만 A호텔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갑의 근로자주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정되려면 법원에 A호텔을 상대로 해서 고용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하고요. 이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근로자주의가 인정되죠. 그 결과 A호텔과 갑과의 고용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안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자, 그 다음에 결론은요.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질문에 답.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죠. 그러면 이 타당하지 아니한 근거 제시를 하는데 이 근거 제시가 논점의 답입니다. 그래서 먼저 A호텔은 우선 재고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시효가
지금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의 복귀유사를 거부할 수 없고요. 자, 다만 갑은 지금 가만히 있었죠. 권리구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주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문의 2를 보시면요. 손배청구죠. 그래서 지금 근로자 갑은요. 3월 1일부터 지금 매월 500만 원의 비율로 산정된 손배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할 것인가를 보는 건데, 자, 법리를 보시면요. 일단 원래 메인은 이 사람이 만일에 근로자주의가 인정이 돼. 그러면 임금 청구권. 근데 근로자주의가 인정되진 않아. 그러니까 임금 상당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여기서 언급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상계 부분인데 이거는 민법 568조 제2항 부분을 의의에 쓰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요게 원래의 메인입니다. 손익상계의 오타네요. 손익상계의 한도 부분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근로자가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다 상계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70%는 사행자 측 규칙사로 더 가지고 일단 그거는 주고 나머지 30% 한도내서 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건데, 근로자가 주장한 게 야 500만 원 다 줘. 사행자는 야 아니야. 너가 지금 400만 원은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번 돈이니까 이거는 빼고 줄게. 그래 버리면 이 손익상계의 한도 부분은요. 당사가 다투지 안 해버려요. 근데 이거를 안 쓴다. 그러면 해당 판례의 정말 여러분들 팥빵인데 팥은 빠진 그냥 밀가루 먹는 답안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 정리를 하시면요. 일단 임금 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 아니면 손배 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B호텔에서 매월 400만 원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익상계가 가능한데 전액 가능할지, 아니면 중간 그 휴업수당액을 초과한 한도 내에서 가능할지, 이걸 써야 되는데 근로자가 전액 500만 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전액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답안지를 돌려서 유들 있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손배 청구 기산점이 또 중요합니다. 3월 1일부터인지 아니면은 8월 1일부터인지. 그래서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에 따라서 손배 청구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리 부분인데 법리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자, 재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고용관계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은 손배 청구로 인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당액을 우리가 환산할 때는 재고 의무를 이행했다라면 근로자가 발생했던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전손에 대해서 손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상계 부분은, 자, 이 부분은요, 판례는 없죠. 판례는 없지만 내공이 되신 분들이라면 민법 규정을 먼저 의의에 쓰시고 판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538조 제1항과 이게 손익상계의 근거 규정이죠. 538조 제2항을 썼냐 또는 쓰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안의 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상계 허용 여부인데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뭐 달달 암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추측컨대 이 판례를 뭐 그냥 우리가 애국가 암송하듯이 달달 암기하신 분들은 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손배에게 들어간다. 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해서 얻은 이익, 즉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요,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손배액으로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46조 적용 여부, 요게 원래 원래 판례의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쓰셔야 돼요. 당사 준허가 관련돼서는 관련된 논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요 부분을 쓰고 사항 검토에도 이 부분을 녹여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항 검토를 보시면요, 일단 임금 청구권이 아니라 손배 청구가 인정된다. 이유는요, 설문 1에서 뭐라고 했었죠? 근로자주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청구는 아니고 손배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호텔, B호텔에서 얻은 이 월 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는요, 민법 538조 제2항에 따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제가 되는데
공제 한도가 이제 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꼭 녹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업수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즉 150만 원 한도로 해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은요, 중간 수입 전체 4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손익상계가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요거죠. 그러면 손배 청구 기산점이 언제인가? 자, 우리가 우선 제공 의무는요, 정리해고된 자에 대한 우리가 보호 부분이죠. 그러면 을도 갑과 동일하게 이미 정리해고된 자죠. 자, 갑과 을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됐는데, 자, 갑을 먼저 우선 제공했다고 해가지고 을에 대한 우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갑을 보호한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건 취지 부분인데, 우선 제공 의무 취지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 A 회사가 3월 1일 날 갑과 같이 정리해고됐던 을을 제거한 것은 갑에 대한 우선 제공 의무로 볼 수가 없고요. 자, 따라서 갑이 담당했던 일식당 조리사 2명을 신규 창원 시점부터 우선 제공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은요, 우선 제공을 위반한 8월 1일부터 갑이 복직될 때까지 전제는, 자, 갑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나 B호텔에서 400만 원 받으면서 굳이 일 안 하고 나 일 안 할란다. 그럼 어떡해? 400만 원? 우리가 400만 원 공제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셔야 돼. 갑이 B호텔에서 400만 원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매월 100만 원 미를 산정된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근로자는요, 지금 그 법원에 A호텔을 대신해서 나를 채용해달라, 이런 판결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안 구했어. 그런 상태에서 B호텔에서 400만 원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면 400만 원 공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교시 의무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산재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권인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쭉 나열되는데 이거 그냥 다 사실관계를 병렬한 것 뿐입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포인트를 찾는다라면 이거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 PPT 글씨가 좀 커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자, 여기서부터 병은 지금 노조 위원장인데요. 노조 다른 조합원들에게 대해서도 대피하라고 말해왔다. 자, 이에 따라 작업 중지하고 이제 대피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관리자인 노무이사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피 명령.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법 내용을 보시면요, 52조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 자기 보호에 관한 권리고요. 51조는요, 사업주가 위험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대피 명령권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해당 판례는요, 51조는 다투진 않아요. 52조를 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본다라면 제가 회사 입장이라면 이런 거죠. 너가 피한 것까지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너 다 피하라고 말했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51조도 녹여 쓸 수 있다라면 우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사실상 판례 내용을 본다라면요, 여기 보시면 이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 이 법령 말고 법리가 아예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사안의 검토를 쭉 나열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식할 만한 함정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피한 것 뭐 정당하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법리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제 유해 체계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의의는 관련된 법조문 쓰시고요. 입법 취지가 판례에 있는 유일한 법리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산안법 1조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제 1조로 가름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 뭐야? 다 법조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법리가 없는 판례를 그냥 낸 거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논점 정리도 별거 없어요. 산업법과 관련돼 가지고, 자, 우리가 위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함정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메인이야. 자, 그런데 저 경우에는 하나를 더 뽑았다는 거죠. 뭐야? 자, 나머지 조합원 28명이요,
갑이 대피하란 말에 따라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거지. 야, 위험한 너 혼자 피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나가라고 말했어? 너 그런 권한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51조 위반인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논점을 억지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1조 내용이에요. 대피 명령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법조문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냥 법조문 쓰시고 유일하게 있는 게 이거예요. 자, 해당 작업 중지권은요, 산재 예방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해서 근로자 생명, 건강 보호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법 1조에서 거의 한 50% 이상이 이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안 검토. 자, 사안 검토 내용 보시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화학물질이 인체 유해예요. 유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방본부 우리가 설치가 되었고요. 여기에 인근 150m의 대피 유도 있었고 1km 주민에게 대한 대피 방송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 분산 후 피해 범위를요,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근 사업장에 있었던, 즉 병이 근무하고 있었던 그 사업장에도 어떤 유해 물질들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시점에 이 피해자들이 속출이 되고 있었고요. 또 15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우리가 떨어진 공장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그 근로자가 다니고 있었던 그 사업장이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 대책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때 이제 병이 어디 있어? 여기 근로자 위원이 야, 사고 현장 가보자. 그랬더니 병이 이걸 거부하죠. 화학물질이 지금 누출돼 가지고 인체에 해로운데요, 거기를 한번 가보자. 아, 저라도 안 갑니다. 위험 가능성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그 사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함정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요, 근로감독관들도 대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재 발생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함정 이유가 있다고 함정 이유가 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평가고요. 나머지는 설문 있는 내용 그냥 쪼개가지고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야. 자, 다만 저는 이제 뭘 하나 더 추가하냐면요, 이 병은 대피하면서 노동자에 소속된 비회사 다른 근로자에게도 대피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판례가 뭐라고 하냐,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권유. 그러니까 야, 대피해, 업무 지시한 게 아니라 권유했다. 이건 판례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1조 사업주 작업 중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즉 권한 없이 야, 너희들 대피해,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면 남들이 못 건드리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병은 작업장 그 대피 후에 비회사 노무이사에게도 이와 같은 사항을 고지했죠. 관련된 법준에 뭐가 있어? 여기 긴급 상황에 대한 대피하고 나서 보고 의무가 있다고 했었죠. 이 보고 의무도 이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추가적인 쟁점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병의 작업 중지권 행사는 적법하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해설 강의를 지금 들으신 분들이 보시겠지만 판례 법리는 없고 그냥 법조문 좀 쓰고, 그리고 이 법조문에 따라서 설문을 우리가 검토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분개를 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좀 우리가 건의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간단합니다. 자, 비회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 병의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니까. 왜? 산재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함정 이유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치는 거고요. 이 정도 이상의 답안지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가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릇하다. 아, 부릇하네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시고 당황만 안 했다라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법전 좀 어느 정도 비벼 쓰고 사항 검토 어느 정도 좀 쓰셨다라면 한 10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 10점이 표점제로 만일에 돌렸을 때, 우리가 표점제로 돌리면요, 그 문항별 표점은 안 나와요. 그냥 과목별 표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일에 문항으로 쪼갰을 때 얘는 합격점에 가능한 15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하면 해당 문제 원점수가 한 10점 정도 맞으시면
우리가 노동법은 표점 돌렸을 때 한 60점 내외 정도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노원 총평은 마치고요. 이제 조금 이따 노트 총평 올리도록 할게요.